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구라는 혈액세포가 악성화되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인데요. 림프 조직은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고, 진단 당시 가장 흔한 증상은 양측 목 또는 겨드랑이,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커져서 만져진다거나 체중 감소,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가장 필수적인 단계는 조직검사이고, 조직검사 후 림프종이라는 병리 진단을 받게 되면 병기 결정을 위해서 CT, 펫CT, 골수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횡격막을 중심으로 한쪽에만 몰려있는 경우는 1기 또는 2기가 되고요. 즉 횡격막 상방에만 있다, 횡격막 하방에만 있다. 하지만 횡격막을 중심으로 양측에 다 있다 그러면 3기가 되고, 간이나 골수, 폐에 침범이 돼 있다 그러면 4기가 됩니다. 림프종의 치료의 근간은 항암제 치료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병기나 아형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독특한 그런 경우는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헬리코박터균에 많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발생하는 저등급 림프종인 말트 림프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 자신의 것을 이용하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타인의 것을 이용하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림프종 환자에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사용됩니다. 림프종 환자 중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재발률이 매우 높은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첫 진단 후에 항암제 치료를 통해서 완전 관해를 얻지 못한 환자라든지, 또는 완전 관해를 얻었지만 T세포 림프종의 경우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완전 관해를 얻은 후 추적 관찰 도중에 재발한 환자에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사용됩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과정은 진단 이후 보통 용량의 항암제 치료를 해서 거의 림프종을 소실시킨 단계에서요. 중심 정맥관을 확보하고 백혈구 촉진제를 투여한 이후에 골수로부터 이 말초 혈액으로 자가조혈모세포가 흘러나오게 해서 마치 그 헌혈과 비슷한 방법으로 채집을 하고요. 채집한 이후에는 골수를 파괴시키는 정도의 아주 높은 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한 이후에 골수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미 채집된 그 조혈모세포를 수혈과 비슷한 과정으로 이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림프종의 특징이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제에 매우 민감해서 저희가 보통 용량의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용량을 투여한 이후 2, 3주 후에 골수가 저절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고요. 그런 용량의 항암제도 죽지 않는 림프종 세포가 몸에 잔존해 있다가 재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세포까지 다 없앨 수 있는 보통 용량 항암제의 3배에서 10배 정도의 아주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우리 골수에 있는 세포들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다 파괴가 돼버리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암은 치료됐지만. 그래서 미리 줄기세포를 채집해 놨다가 골수를 파괴시키는 정도의 매우 높은 용량 항암제를 투여해서 잔존해 있는 림프종 세포를 모두 없애고 그 줄기세포를 넣어줘서 골수가 재생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치료법으로는 방사면역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방사면역 치료를 받은 환자분이에요. 73세 남자 환자이고 고령의 환자이죠. 근데 2번의 방사면역 치료를 하고 완전 관해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림프종 부분인데 이제 모두 소실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면역 치료라는 것은 비세포 림프종의 세포 표면에 있는 CD20이라는 그런 항원이 있어요. 그 특정한 항원을 인식하는 리툭시맙이라는 항체에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방사성 옥소라는 동위원소를 표시해서 주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결합된 형태의 약제가 전신에 퍼져 있는 림프종 병변에 이제 결합이 돼서 국소 부위에서 방사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암 세포가 없는 정상 부위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각 부위에 있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일종의 표적 방사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임상시험을 한 것은 2005년부터예요. 그래서 12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임상시험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약제와 병실료를 제공받고 있고요. 다른 기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이유 때문에 전혀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방사면역 치료라는 치료법 자체는 항체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동위원소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상품화되어 있는 약제라는 제발린한 약제가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고가이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는 경제적으로 환자에게 매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방사선 옥소이긴 한데 옥소의 단점이 반감기가 길어서 환자가 5일의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동위원소, 즉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혈구 세포라는 거를 이제 보는 것이 크게 백혈구, 적혈구, 효소판으로 나눠지고요. 이제 백혈구라는 거 안에 호중구, 림프구, 호상구, 염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백혈구에 호중구라고 하는 세포가 일종의 이제 백혈병의 전 단계 세포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혈구 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줄기세포가 여러 백혈구로 분화되는 단계, 혈소판으로 분화되는 단계, 적혈구로 분화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고 백혈병이라는 것은 이 백혈구에 분화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거고 실은 이제 백혈구가 중간에 림프구로 분화가 되는데 그 림프구라고 하는 것에 생기는 것이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림프종은 림프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어서 B림프구 림프종과 T림프구 림프종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좀 더 전 단계 분류로 가자면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눠집니다.